안녕하십니까.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. 오늘은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뭐 이력서나 이제 경력기술서, 뭐 거의 요새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. 이런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내용을 뭐 어떤 식으로 쓰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. 그 뭐 핵심 역량을 어떤 식으로 적고 경력 세부상을 어떻게 적고 다 중요한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서류라는 게 다들 경험을 해보셨지만 그러니까 한눈에 내용 파악이 잘 되는 서류가 있고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요새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워드에 집중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가독성이 있어서 아,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보고서에 썼구나, 이 서류에 적었구나, 이게 되게 캐치가 빨리 되는 서류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서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형식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통일된 양식과 형식이 중요하다.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경력이나 경력 요약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거를 쓸 때 그 기간 같은 거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에서 썼던 기간 표시 양식하고 뒤에 있는 거랑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말머리 같은 경우를 썼다고 하더라도 앞에랑 뒤에랑 거의 형식이 일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제목에 무슨 어떤 말머리를 쓰고 그 밑에 소제목에 어떤 걸 쓰고 이게 통일이 돼야 소위 말해서 가독성이 좋아지고 서류가 이뻐집니다. 서류가 그런 식으로 형식이 통일이 되면 눈에 잘 들어오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내용을 쓰더라도 예를 들면 뭐 문단을 어느 정도 들여쓰고 뭐 내어쓰고 이거는 중요하죠. 그건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봐요. 아니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. 뭐 자기 아는 상사가 있는데 이 상사는 뭐 이제 그런 형식 뭐 그분의 이제 표현에 의하면 진짜 중요하지 않은 형식 가지고 자꾸 이제 태클을 건다. 그러니까 저도 그 지원자분의 그런 말씀하신 분의 입장이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저도 뭐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요. 그리고 당연히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맞추고 통일하는 게 불가능한 미션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게 맞췄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충분히.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절대 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. 그냥 신경을 더 쓰냐 마냐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중요한 내 이직 서류를 쓰는데 신경을 쓰는 게 맞잖아요.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거를 어디 회사에 지원했을 때 가독성이 올라가서 서류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글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제 조금 너무 아기자기한 글씨체들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면 솔직히 뭐 명조체를 쓰셔도 상관없고 뭐 여러 가지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즘은 제가 이력서를 받아본 결과 아마 맑은 고딕이 제가 봤을 때 한 80%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맑은 고딩을 사용하시고 이제 글자 크기는
11은 조금 크고 뭐 9.5에서 14 이거는 이제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번호를 많이 썼죠. 그러니까 뭐 1점하고 쓰고 가로하고 1 쓰고 뭐 동그라미 1 쓰고 이런 식으로 날아갔는데 요새는 숫자를 잘 안 씁니다. 거의 대부분 글머리를 어떤 거를 쓰느냐. 뭐 그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건 전적으로 뭐 본인의 뭐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번호보다는 글머리를 쓰시는 게 훨씬 서류가 깔끔해진다.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경력 요약이나 학력 같은 거를 쓸 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순서대로 뭐 고등학교 쓰고 대학교 쓰고 뭐 대학원 쓰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고 뭐 경력 회사도 이제 과거 회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가능하면 역순으로 쓰셔야 돼요.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경력, 최근 학력이 맨 위로 가게. 왜냐?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. 당연히 학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대학원이면 대학원이 어느 대학원을 나오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고. 당연히 솔직히 대학원도 중요하지만 학부도 중요하죠. 어찌됐건 고등학교가 이 사람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먼저 쓰시는 게 맞고요. 경력 요약도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궁금하겠죠.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도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디겠어요? 현직 아니면 최종.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제일 먼저 위에 써주는 게 읽는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. 과거보다는 현재에 어떤 일을 하고 어느 회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간격 같은 거 있잖아요. 글 간격.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어떤 서류를 보면은 글씨가 좀 작고 글 간격이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출력해서 보는 것도 그렇고 화면상으로도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워드 같은 경우는 뭐 1.0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좀 글자를 좀 많이 써야 된다. 뭐 자소서가 됐건 경력 요약을 하는데 내용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글 간격을 뭐 1.15나 이런 식으로 좀 늘려서 해 놓으셔야 조금 보기가 좋습니다.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눈에 들어오고요.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날짜 같은 경우 몇 년, 연월이죠. 솔직히 일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일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회사 경력 요약을 할 때 몇 년, 뭐 예를 들면 2000년 12월 3일부터 뭐 2002년 뭐 2월 5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일까지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일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요. 왜냐하면 그건 약간 정보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너무 많은 거죠. 일까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냥 월까지로. 만약 이렇게 쓰시면 년을 쓰고 뭐 당연히 월을 쓰는데 월을 01로 쓸 거냐 그냥 1로 쓸 거냐 이거는 솔직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근데 통일되게는 쓰셔야 된다는 거죠. 기왕이면.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그냥 1, 2, 3 이렇게 월을 쓰시는 것보다는 01, 02, 03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. 왜냐? 어차피 10월부터 두 자리잖아요. 그러면 그 자릿수를 맞추는 게 편하거든요. 어찌됐건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쓰시고 가끔 이제 몇 연월을 이제 한글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본인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뭐 굳이 연월을 한글로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2000점 하고 뭐 01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훨씬 좀 보기가 낫다.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경력 계획서를 핵심 역량도 잘 쓰고 경력 세부사항도 되게 잘 썼어요. 그러면 이제 다 이 잘 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이제 통일성 그리고 뭐 들여쓰기 그다음에 글꼴 그리고 뭐 최신부터 경력을 쓰는 거 이런 몇 가지만 잘 지키셔서 그거를 본인이 잘 내용을 적은
이력서와 경력기술서에 이제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훨씬 눈에 잘 들어오는 이력서가 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서류 통과의 확률도 분명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.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